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이번 시즌에 특히 특징적인 게 특히 인공지능 관련 기업 중에 1분기 실적 자체는 좋지만 앞으로의 실적, 그러니까 추후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이 꽤 있다는 건데요. 어제 실적을 내놓은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AR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IT 업계의 AI 지출이 좀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인지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실망이 좀 주가 하락으로도 간밤에 나타난 것 같은데 앞으로 ARM 전망 얼마나 어둡길래요?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닝 스프라이즈가 났는데 주가는 떨어진다. 보통 실적에서 시장 예상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잘했다. 그런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ARM이라는 회사, 사실 이 AI의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에,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예요. 매출이 47% 늘어났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정도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애프터아워 시장에서 주가가 7%, 8% 떨어지고 또 하루 지나서도 여전히 2.34%나 떨어졌어요. 이게 간밤 정규장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죠? 예, 왜일까? 자, 지금 가이던스 미래 실적을 얘기했는데요. 2분기 매출도 시장 예상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그럼 왜 떨어졌느냐? 분석가들은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아니라 연간, 그러니까 앞으로 1년간 예측 가이던스가 전망에 살짝 못 미쳤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주가를 좌우하는 이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할 때 1년치까지는 잘 안 보거든요.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1년 후까지 어떻게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정권 시장에서 1년 후는 굉장히 긴 거일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도 1년치 후를 봤다. 이게 왜냐. 한마디로 지금 AI 관련주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우려가 기저 속에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ARM도 주가가 최근 1년간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자, ARM이라는 회사가 왜 인공지능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느냐. ARM이라는 회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ARM이라는 게 Advanced RISC 머신이라는 회사인데 한마디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들한테 설계 모델을 파는 회사예요. 자, 반도체의 생태계 제일 밑에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제조하는 회사, 그 위에 있는 회사는 설계하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도체 설계할 때 기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설계하는 회사의 디자인 설계를 빌려주는 회사. 아, 설계 회사의 설계 회사니까 최정점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ARM은 물건을 소비자들한테는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전혀 안 팔아요. 패블리스들한테 자, 우리 설계 모델 가서 사용해. 그러면 모델 사용료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로열티를 받는 것이 그 수입의 전액인데 만약에 앞으로 반도체가 인공지능 반도체가 잘 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엔비디아처럼 이 인공지능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설계를 하면 그 설계하는 데 필요한 플랫폼을 ARM이 빌려주는 데니까 이쪽에 로열티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주가 오른 것만큼은 앞으로 1년 후 전망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PER 지수가요. 지금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PER 지수가 거의 100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정도로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관련 주식을 사는 것은 앞으로 더 잘 될 테니까 미래의 수익으로 나누면 미래의 PER 지수는 이게 20이나 15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 회사의 기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ARM뿐만이 아니라 그 수마콤이라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회사들 또 엔비디아 그밖에 TSMC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은 지금 1년치 또는 2, 3년치 기대 수익, 기대 매출이 주가 오른 것만큼은 올라가야 이게 평균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지금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매출 40%, 50% 그건 좋아. 그런데 그 다음 계속 성장세가 계속 될 거야? 이 대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지금 생각만큼 그렇게 다른 제조업체보다는 수익률이 매출 다 좋죠.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데도 뭐 엄청나게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가 상승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의 실적, 연간 실적이 나오느냐. 이 대목이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 곧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대장주 엔비디아가 곧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게 2주 후죠. 22일 장마감 이후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 대목도 엔비디아가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앞으로 1년 후에 더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실적 예상치 가이던스 그것이 주가 향방을 좌우한다. 왜냐? 주가가 지금 너무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RM 주가가 좀 떨어졌다. 또는 수마컴이라든지 뭐 데일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가 좀 떨어졌다고 해서 인공지능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동안에 과대평가된 주가가 올라서 부풀어 오른 밸류에이션 그것을 좀 조정받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인공지능 산업의 완전 소멸 또는 도태하고는 그렇게 좀 보기는 다른 어렵죠.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ARM 하면 뭐 B2B 기업이 기본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또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손정희 회장도 이 소프트뱅크와 관련이 있잖아요. ARM이. 그렇습니다. ARM이 손정희 회장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손정희 회장이 네이버하고 합작을 해놓고 일본 정부가 갈라서 이러니까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네이버를 날락 먹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 바로 주인공 손정희 회장이 ARM을 그 전액 지분을 다 소유하고 최근에 지금 뉴욕증 상장을 했는데요. 저게 원래 ARM이 삼성전자에 팔겠다고 한 거예요. 원래 ARM은 누가 만들었느냐? 앞에 ARM의 A자가 지금은 어드밴스드의 A인데 원래는 에이콘하고 애플의 A입니다. 원래 애플의 사내 벤처로 출발한 회사예요. 그리고 영국에 있는 에이콘이라는 이 두 회사가 반도체 자립을 위해서 CPU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워낙 거대하니까 인텔의 아성을 도대체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인텔의 설계 모델을 빌려주는 팹리스의 팹리스로 올라가자. 우리는 기술만 갖고 살자 했는데 그것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는 거의 도산 상태에 들어가 있을 때 손정희 회장이 인수를 했는데 손정희 회장이 평소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일생에서 최고로 잘한 것이 바로 ARM을 인수한 것이다. 실제로 손정희 회장이 한 사업이 약 7, 80%는 다 망했어요. 그럼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잖아요. 요즘. 그런데 ARM에서 그것을 다 상쇄하고 남을 정도의 엄청나게 대박이 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ARM은 손정희의 ARM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엔비디아의 메가카르다 불발돼서 이렇게 증시에 상장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잘 된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시각도 물론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하려면 손정희 회장의 수가 몇 단계가 앞섭니다. ARM에 ARM을 엔비디아에 매각하되 매각 대금을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주식을 손정희 회장이 반을 받기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잘 됐다면 손정희 회장은 돈은 챙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네이버에 이해진 회장을 설득해서 합병을 하라 했을 때 손정희 회장은 기술자도 아닌데 원래 버클리 대학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내다보는 눈,
이게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보는 그 눈은 뭐 대단하다. 그러나 좀 어리는 없는 것 같아. 이름에 손정희의 의자는 빼야 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이버를 지금 자기가 100%다 먹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 얘기는 우리가 또 지금 두 번째 이야기에서 또 해야 되니까요. 좀 넘기기로 하고요. 엔비디아 말씀하셨으니까 엔비디아 독주는 뭐 언제까지 갈까요? 지금 구글, 인텔, 뭐 연합군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ARM이 잘 안 되고 있다. 예상보다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반동맹 연합군이 속도가 좀 안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따라잡자고 해서 GPU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ARM의 지금 그 설계의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게 별로 안 팔린다. 그런 얘기는 뭐 생각보다는 좀 늦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낼 겁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지금 구글, 인텔, 퀄컴 이 동맹인데요. 아시다시피 인텔은 원래 ARM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도로 이 반도체 왕자입니다. 그 왕자에다가 퀄컴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또 구글은 인공지능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이 세 회사가 힘을 합치면 불언관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역전이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ARM의 로얄티가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RM의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하면 연합군이 활발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반 엔비디아 동맹이 도처에서 지금 준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뭐 어떤 엔비디아의 독점 체제가 깨질 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뱅크와 인공지능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아이템도 준비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죠. 사실상 네이버와 결별을 선언한 라인야후에 이어서 소프트뱅크 역시 네이버와 지분 협상을 하고 있다. 어제 공식 확인을 했는데요. 네이버가 13년 키운 라인의 일본 기업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그동안 동업의 우정이 이것밖에 안 됐는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정희 회장 얘기 오늘 자주 하는데요. 손정희와 네이버의 이해진,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은 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적이 됐다고는 하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의에 죽고 의에 살자, 같이 죽고 같이 살자는 그 형제의 동맹에는 금이 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요. 수년 전에 저희들 모닝벨에서도 소상하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그 이재용 당시 부회장도 보자 한국 재벌들을 다 이제 초청해서 만난 자리에 이해진 그 네이버 회장까지 모셨어요. 그리고 이해진 회장과는 이틀째 또 다른 모임까지 가져서 두 사람 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자, 이때 많은 기대를 한 게요. 그때 한일 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어떤 징용 문제 때문에 외교는 어려울 수 있어도 비즈니스계에서는 한일 동맹이 가능하구나.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시금석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고요. 또 IT 쪽이 미국이 앞서 있는데 우리 한국 피를 가진 제1동포 출신의 일본인 전향을 했지만 손정희 회장과 이해진 한국의 이 IT의 혁신 아이콘이 뭉친다면 한일 동맹이 미국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경영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뉴 모델로서 한일 간의 동맹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고 실제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동맹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해진과 손정희의 동맹은요 한마디로 서로가 경쟁을 그만하고 뭉치자는 건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이 라인을 손정희 회장이 따라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한국의 카톡 같은 걸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패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검색 기능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인수했던 야후가 상당히 앞서 있어서 오히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것을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우리 같이 해보자. 두 회사를 합치자. 50대 50으로. 그리고 일본에서 영업하기가 외국인인 이해진 회장 입장에서 쉽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경영은 도와줄게. 그래서 그때 어떤 합의를 했냐면 저는 이 대목이 이해진 회장의 최대 패착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분은 50대 50으로 하되 경영은 100% 소프트뱅크에 맡긴 거예요. 지금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A홀딩스의 그 회사뿐만 아니라 A홀딩스가 경영하는 라인 야후도 대표를 전부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추천한 사람에 100% 맡긴 거예요. 대신에 그 네이버는 뭘 얻었느냐? 손정희 회장을 믿고 모든 기술은 네이버의 기술을 쓸 거야. 그리고 클라우드, 한국에 있는 클라우드 또 일본에 설치한 서버를 쓰기로 했습니다. 왜 이것을 허용해 줬냐면요. 일본에서 경영하려면 아무래도 일본 사람을 앞세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배신이 된 거죠.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한 조처,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의 한 조처는 당장 라인 야후에서 네이버와의 계약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부분도 네이버와의 협조하지 않고 구글과 협조를 해버렸다고요. 물론 빌미는 네이버가 제공을 했습니다. 해킹이 일어났으니까 믿지 못하겠다 이런데 사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손정희 회장이 앞장서서 우리가 잘 조정할 테니까 일본 정부를 설득시켜야 됩니다. 네이버의 해킹을 없도록 할 테니까 일본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 이런데 오히려 네이버의 기술과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것은 본인만 살아남겠다는 거죠. 박사님, 뭐 결과론이겠지만 네이버가 좀 당시에 순진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당시에 합병한 게 최악의 패착이었다. 합병하지 않고 라인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요. 문제가 일어나도 일본 정부가 너 빠져 얘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네. 그런데 네이버하고 합쳐지고 일본 정부는 빠진 것처럼 하고 너희들끼리 해결해.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보다 더 밉고 무서운 게 사실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신중호란 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라인 야후에서 사실상 퇴출이 되셨죠. 네, 이분이 사실 페이팔 마피아라는 한국판 페이팔 마피아라는데 신중호 회장 원래 검색 기능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첫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첫사랑 첫눈. 자, 이 첫눈을 네이버가 인수하면서 오늘날 네이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만들던 분이 장병규 이런 분인데 알만한 사람 다 아는 크래프톤 창업자 이런 사람 다 같이 하던 분인데 그중에 신중호 씨를 이제 합병할 때 데려가서 라인 야후의 CPO를 시켰는데 딱 한 사람 신중호 씨만한 기술자니까 이 라인 야후의 경영진으로 하나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으니까 신중호 씨를 이사해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것도 왜 이렇게 되느냐? 라인 야후의 이사진에 네이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네이버는 기술만 갖고 있으면 될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학과 출신의 손정희 회장한테 공대 출신인 이해진 회장이 당했다. 저는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걸 좀 봐야겠지만 라인의 일본 기업화 현실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좀 상당히 지금 거의 구분능선을 넘어가고 있다. 이 마지막 남은 게 한국 정부가 이 대목을 외교적으로 이것은 정말 외교 문제가 벌써 된 거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한은 구분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저희 모닝벨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